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종식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이 이 종식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얼마나 대대적으로 했는지, 그런데 이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하는 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불신하는 세 가지 근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중국 당국의 종식 선언 행사 자체가 갖는 문제가 있었고, 또 중국 내 감염자 제로 선언 이후에도 중국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을 대하는 북한의 국경 방역,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중국의 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시진핑 주석은 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무리하게 감행했을까?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우한에서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폐렴 환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우한의 의사였던 리 원량이 이건 보통 폐렴이 아니고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받죠.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해서 즉각 동료 의사들한테 웨이보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한 거죠. 그때가 12월 30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코로나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 당국은 방역을 실시하기는커녕 이 새로운 질병의 존재를 알린 리온양을 덜컥 체포를 했죠. 그러면서 우한 폐렴의 존재 자체를 숨겼습니다. 리온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 다음에 풀어줬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유언비어라고 아예 딱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무려 3,000명에 이른 다음에서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때가 1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진핑 주석이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 동안에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전 세계 확진자만 무려 2,866만 3,127명, 사망자는 무려 91만 9,797명, 9월 10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던 리온양마저도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무책임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시진핑 주석까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우한시는 수만 명이 몰리는 음식 축제를 열었고, 베이징에서는 인민대표 대회도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였죠. 그리고 전국으로 또 흩어졌죠. 더더욱 더 큰 문제는 춘제 연휴 때 중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이동도 막질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한을 봉쇄하기로 한 1월 23일에는 이미 우한 시민 1,100만 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500여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한국으로도 수만 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 관광차 입국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에 중국인 입국자 수 무려 48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그 사람들이 다 우한 출신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한시가 뒤늦게 봉쇄에 나선 것은 베이징의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의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은 시진핑 지도부가 우한 폐렴의 발병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까 들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500만 명을 넘는 우한 시민들이 중국 각지로 그리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온 지구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도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느냐? 발병은 했지만 발원제는 아니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 같은 이는 중국이 각국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면서 세계가 중국 덕을 보고 있다는 투에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역으로 미국 발언설까지 흘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전파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라도 했어야 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런 개념의 발언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이 이젠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바로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에 보란듯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포하고 나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내의 정치 국면 전환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언하고 나선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인데요.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에 베이다이 회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체면에 손상이 갔습니다. 심지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 정치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코로나 방역 승리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에 대형수로 말미암아서 올 겨울부터 중국이 감당하기 힘든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옵니다. 이런 국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통제를 계속한다 그러면 중국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종식 선언은 중국 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민일보 같은 이런 관영 매체들도요, 일제히 14억 중국 인민이 코로나19 전쟁의 승자다, 또 방제 성과는 정신적 금자탑이다, 이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전쟁 승리 선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 10월 달에 있을 오중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오중전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건지함과 아울러서 지도력 과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들도 연이어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지난 8월 15일 대대적인 풀 파티가 열렸죠. 여기서 풀이라는 게 수영장, 풀장 말하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대형 마이비치 워터파크에 모여가지고 공유 튜브에 몸을 싣고 물장난을 치면서 음악 축제에 맞춰서 환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의무 착용도 없앴습니다. 지금 우한은 워터파크와 야시장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해변 도시의 칭다오도 9월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맥주 축제를 계획하고 있죠. 시안 등 여러 도시에서는 국내 여행이 이미 재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도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많은 식당과 술집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고요. 놀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중국 서부 신장 유구르 자치구로의 여행만 계속 제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중국 경제의 V자 회복을 위한 정치적인 쇼로, 그리고 정치적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초기 늑장 대응에도 극단적인 권위주의 체제 전술의 성공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국면 전환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승리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인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가 아직도 2차 감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캠페인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세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직도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중국의 우월성을 과시함과 아울러 시진핑 주석 말대로 중국의 유대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국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코로나19 발원지로서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대대적인 백신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의 반중국 포위망을 와해시켜 보려고 하는 조급함이 이런 전략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런 성과도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11일 미국의 소리방송 그러니까 무웨이 중국어판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들이 3차 임상시험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백신 제공 우선권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처음 약속한 국가가 어디냐면 필리핀인데요. 아직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약속원부터 발행한 겁니다. 지난 7월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왜 필리핀에 우선 제공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국이 이 약속 때문에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당초 미국 편에 섰다가 돌연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서 필리핀은 빠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등을 돌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또 8월 중국 제약사인데요. 시노백 바이오테크가 인도네시아 제약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2억 5천만 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노백의 백신은 현재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서도 백신 우선 공유를 장담했죠. 전부 다 중국과 국경을 맞아오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둘러싼 아세안 국가들이 반중국 전선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당근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외교적 시도에 대해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그레고리 폴링 동남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이들이 시급해야 될 사안이라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반중국 전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 또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은 제2의 1대1로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전략이 아주 조건 없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중국에 속박당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국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지원해 준 다음에 그 나라의 외교 문제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숨겨진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얻으려면 자국의 외교권 일부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벌써 필리핀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런 백신 외교를 미국의 백신 개발 이전에 시도하려고 이번에 코로나19 승리 선언을 급하게 하게 되었다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중국의 의도가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VOA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중국이 다른 국가와 백신을 공유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국유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거로 추정된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 황인중 미국 외교협회 그러니까 CFR인데요. 이 CFR의 고급 위생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백신에 부작용이 있거나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중국의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FDA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개발 시기도 또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중국의 코로나19 승리 선언은 이런 외교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너무 섣부르게 축포를 터뜨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와중에 엄청난 참사의 원인 제공자가 아무런 사과나 죄책감도 없이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진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 역시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의 축제성 행사에서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라든지 지식들을 전 세계인과 아낌없이 나누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부터 중국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은 코로나19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지난 10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전염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전염병을 전 세계에 전파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정지 버튼이 눌러졌지만 인민의 생활에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걸 중국 사회주의 제도와 통치 체계의 성과, 곧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이런 대대적인 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제로라고는 합니다만은 우선 무증상 감염자는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이 지난 6월에도 방역 성과를 자축했습니다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함으로써 최면을 구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단서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 당국은 이걸 철저하게 감출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한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은 정작 어떤 반응을 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8일 엄청난 노력을 통해 인류의 질병 투쟁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용감한 쾌거를 이룩했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시간에 중국인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코로나로 숨진 30대 의사 리 원량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정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실을 알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해서 무려 100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중국인의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